이대로 임기 끝.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 임기가 끝나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야당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국민이 놀랄 정도로 안 변한 국민의힘만 보여준 김용태 비대위. 엄청난 혹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안 바뀌더라.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일정이 빠른 변화였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 주류 벽 못 넘고 오늘 임기가 끝납니다. 비대위원장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이거 개혁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뭔가 사과 입장을 하나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창근 전 행정관.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빠른 변화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보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각오도 밝혔는데. 근데 지금 그런 변화 안 보인다는 평가가 주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보인다기보다 못한 거죠.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의 당 개혁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했는데 예. 결국 당의 주류들 때문에 사실 막혀서 실현을 못 그 시켰어요. 주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지지했고 여전히 조력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 당시의 친윤, 윤핵관 이런 주류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개혁안을 새로 출범하는 당의 혁신이 새로운 혁신 비대위가 안고서 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바뀔지에 대한 것은 국민적인 합의,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바뀌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나 예. 아니면은 사람이 설사 안 바뀌더라도 내용의 컨텐츠가 바뀌어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냉정하게 본다면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예.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컨텐츠도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부로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어쨌든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인선을 해서 전국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이어받는 겁니다. 예. 하지만 비대위원장이 구인난에 있기 때문에 과연 비대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발표한 것처럼 8월 전당대회로 갈 수 있을지 예. 이것도 이제 당내 논의를 거쳐봐야 되지만 불투명한 거네요, 지금으로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변했다고 느낄 때 국민의힘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국민의힘이 더 반성하고 저는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구인난, 이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검직 가닥이다. 찾을 수가 없다. 비대위원장 누구를 맡길지. 그리고 향후에 당대표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나경원 의원 빼고는 다 대선 도전했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다시 또 이름들이 또 거론되는 거 보니까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김준욱 전 대변인 이제 민주당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경원 의원도 도전했었죠, 대선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전했습니다만 이제 그 관문을 넘지 못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이 국민의힘의 뚜렷한 한계, 예. 결국은 이 주류의 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김용태 비대위가 역설적으로 보여준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 지도부가 방금 언급된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이 외에 더 다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희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당의 변화와 쇄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건입니다. 지금 뭐 날짜와 관련된 얘기, 이미 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날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약간 대치 상황 이런 게 보이는데요. 기사로 이어가 보죠. 여야 김민석 인준 평행선입니다. 찬반이 좀 갈리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장, 우현식 국회의장은 내달 3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3일까지는 결정해 주세요. 합의하세요. 이겁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맞서고 있는 건데요.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런 가운데 다음입니다. 총리 청문회 끝났는데 국민청문회위원은 야당,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내달 3일에 인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두 분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30여 초씩만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우선 이창근 전 행정. 지금 뭐 민주당이 수적인 우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과는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야당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예.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이기 때문에 통과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중도층의 국민들을 봤을 때는 부적합이 적합보다 많아요. 그런 예. 평가는 이미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 결국은 통과는 되더라도 어떠한 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볼 것이다. 이러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 저희는 더 강력하게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전 대변인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예.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서 답을 듣겠다라는 겁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뒷북 청문회 같은 것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간은 국민의힘에 소속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조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야 여러 가지 의견들 교환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